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91장 90일 자승자박. 강옥랑에 대한 말을 듣자 철평고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비록 강소월을 속이기는 싫었지만 강옥랑이 죽는 것은 더욱 싫었다. 분명히 강옥랑이 천하제일의 나쁜 놈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강옥랑은 그녀의 전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돈과 폭력으로는 여인의 몸을 정복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달콤한 말로는 마음도 녹일 수가 있는 것이다. 철평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잠시 후 백부인이 다시 물어보았다. 너는 그 사람을 한번 구한 적이 있지? 왜 그는 너를 구해주지 않는 것이지? 어쩌면 그가 아직 나를 몰라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남자는 미인을 바라볼 때 몸만 보고 얼굴은 소홀히 할 때가 많아. 철평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돌연 소어와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의 가슴과 다리를 가리고 싶었다. 그러나 강옥랑을 위해 그녀는 움직이지를 못했다. 백부인이 또 말했다. 지금 고개를 저쪽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해라.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돼. 그의 귀에 간절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알았지? 철평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어와를 향해 외쳤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나 소어와는 발을 다 씻고 돌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백부인은 그것을 보자 이를 갈면서 말했다. 간사한 놈,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때 돌 밑에서 한 사람이 불쑥 대답했다. 내 말이 맞지? 이 고기는 잡기가 힘들어. 알고 보니 호약사가 참을 수 없어 고개를 반쯤 내밀었던 것이다. 백부인이 급히 말했다. 빨리 내려가. 그에게 발각되기 전에 어서. 호약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해도 눈길을 꺾을 수가 있겠소? 어찌 돌 뒤를 볼 수 있겠소? 백부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당신이 보기엔 그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챘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기엔 어떻소? 이 계획은 절대로 완벽한데 그가 어찌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 그럼 그는 왜 오지를 않지? 저 자식도 천생에 의심병이 있나 보군. 의심이 많아서 오지 않고 저쪽에서 상황을 살피려고 하는 것 같아. 호약사는 물에 흠뻑 젖은 머리를 털며 쓴웃음을 보였다. 우리는 여기서 고생을 하는데 그는 저기서 재미를 보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어찌 견디겠소? 그는 바로 우리가 참을성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계획이 깨지게 되는 것이지. 호약사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애석하기는 해도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소. 그럼 어떡해? 이 자식은 물고기보다 더욱 뺀질거려. 만약 눈치채게 되면 다시는 그를 잡지 못할 거야. 우리 세 사람의 힘으로 한꺼번에 덤벼들면 그놈이 어떻게 하겠어? 백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듣기에 저 자식은 나이는 젊어도 무술도 뛰어나고 간사하다고 하더군. 낌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달아나 버릴 텐데. 이화궁, 궁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호약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 그렇다면 버틸 수밖에 없군. 그러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일각이라도 더 버티어봐야지. 그러나 바로 그때 소어와가 돌연 일어섰다. 백부인은 놀랍고도 기뻐서 급히 말했다. 빨리 내려가요. 이젠 고기를 낚게 돼요. 호약사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물속으로 들어갔다. 소어와가 중얼거렸다. 이건 계책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녀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참을 수는 없지. 그는 탄식을 하면서 다시 중얼거렸다. 계책이 아니라면 마땅히 내가 가서 그녀들을 구해야지. 그는 다시 신발을 신었다. 백부인은 그가 곧 오게 될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철평고는 울음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미 강홍랑의 문제를 잊었고 심지어는 큰 소리를 쳐서 소호아에게 오지 말라고 알리고 싶었다. 꼭 소호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생사의 순간에 가슴 깊이 있었던 도덕심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부인은 눈치를 채고 무섭게 외쳤다. 너의 애인을 잊지 말아라. 철평고는 열렸던 입을 다물고 혀를 물었다. 하고픈 이야기는 사라졌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호아가 이때 소리쳤다. 아가씨,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바위 쪽을 향해 몸을 솟구쳤다. 백부인은 그의 자세를 보자 약간 실망했다. 백부인은 그의 자세가 필시 멋있을 것으로 상상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가볍지도 않았으며 보기 좋지도 않았다. 엉성하게 몸을 놀리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같았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그물을 쳤고 그 고기를 잡게 되었으나 그 고기는 너무 작았다. 백부인은 속으로 탄식했다. 영리한 사람은 과연 고생하여 무술을 배우지는 않는구나. 그의 무술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토록 고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때 풍덩하며 소호아가 물속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호아는 온갖 힘을 다하여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돌이 너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 것이다. 그는 꼴깍꼴깍 하는 소리를 내면서 몇 모금의 물을 마셨다. 그는 들이킨 물을 코로 내뿜으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사람을 구하겠다고 온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백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백부인은 소호아의 무공과 수성이 이렇게 형편없는 줄은 몰랐다. 안타깝게도 그는 호약사가 대기하고 있던 곳과는 거리가 꽤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호약사가 이미 소호아를 손에 넣었을 것이다. 소호아는 소리도 치지 못하고 물장구를 치며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했다. 백부인은 중얼중얼 욕설을 퍼부었다. 만약 내가 필요 없다면 정말 죽게 내버려두고 싶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하다가 호약사가 뒤에서 돌아와 소호아의 발끝까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대로 사태가 잘 되어가는가를 주시했다. 그러나 이때 소호아는 어찌된 일인지 물에서 힘을 주며 솟구쳤다. 그는 손에서 가볍게 환약을 하나 튕겨냈다. 그것은 호약사가 숨을 쉬던 대나무 대롱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소호아는 급히 손을 내밀어서 그 대나무 대롱을 낚아챘다. 호약사는 다만 소호아의 발을 볼 수 있었을 뿐 물 위의 상황을 볼 수는 없었다. 그는 뭔가 짭짤하고 냄새나는 것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구역질을 느끼며 그것을 뱉어내려고 했으나 순간 입에 물었던 대나무 대롱이 뽑혀져 나가고 말았다. 그는 당황하여 물과 함께 그 냄새나는 것도 삼켜버리고 말았다. 호약사가 물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백부인은 위에서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다만 화라락 하며 물장구를 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이때 소호아가 대나무 대롱으로 급히 그녀의 발밑에 용처녀를 점했다. 백부인은 죽은 말처럼 돌 위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백부인은 자신의 혈도가 점해지자 영문도 모르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놀라지는 않았다. 그녀가 곁눈으로 호약사를 보니 그는 옆에 바위 위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소호아를 바라보니 소호아는 어느새 처음에 있던 돌 위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자약했다. 백부인은 그제야 고기를 낚으러 간 사람이 고기에게 낚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들끓었다. 빨리 나의 혈도를 풀어요. 호약사는 눈을 비비면서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무슨 혈도요? 용처녀리야. 호약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호아는 자기를 바라보며 빙긋빙긋 웃고 있었다.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절대 그녀를 구하지 않겠소.
이 말에 호약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왜? 남을 구할 힘이 있으면 우선 자기를 구하시지요. 이 말을 들은 호약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방금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소? 그것도 모르겠소? 호약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독약인가? 그럼 보약인 줄 아셨소? 호약사는 전신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소어가 다시 말했다. 내가 구해주기를 바란다면 앉아서 움직이지 마시오. 백부인이 소리쳤다. 그의 말을 듣지 말아요. 우선 나의 혈도를 풀어요. 그럼 내가 당신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소어가 크게 웃었다. 당신이 그를 구한다고? 그가 무슨 독에 중독이 되었는지를 아시오? 무슨 독이든 난 해독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3살짜리 어린애에게 해도 믿지 않을 것이오. 어떻든 간에 우선 나의 혈도를 풀면 해독약을 강제로라도 얻을 수가 있지. 당신들 2사람으로는 나에게 어림도 없소. 2사람은 서로 한마디씩을 주고받았고 호약사는 백부인의 말을 들어야 할지 소어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철평고는 놀랍고도 기뻤다.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돌연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백부인은 호약사를 향해 급히 소리쳤다. 당신은 왜 손을 쓰지 않는 것이지? 호약사는 탄식을 하며 쓴웃음을 띄웠다. 비록 당신을 구하고도 싶지만 나의 목숨도 소중하오. 백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다고 하더니 모두 잊었단 말인가?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닐 땐 항상 여자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그 말대로 한다면 천하의 남자들은 모두 죽어버렸을 것이요. 백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잃었다. 소어하는 박수를 치면서 웃었다. 좋아. 그 말은 정말 맞소. 천하의 여인들이 모두 들어야 할 말이요. 이때 철평고가 헤엄쳐 와서 돌 위로 올라서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몸 위에 전혀 옷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소어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철평고는 고개를 수면 가까이까지 숙였다. 소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군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테지. 군자라면 절대로 너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보려면 몰래 바라보겠지. 철평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내가 고개를 돌렸으면 좋겠지? 철평고는 젖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고개를 돌려주지.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누워있을 때는 창피해하지 않더니 지금은 어째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난 다만 나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었지, 그렇지? 그러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오자 철평고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고 목소리도 떨렸다. 당신은 왜 자꾸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억울하다고? 하하, 너는 몸도 움직일 수가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지? 그것은 내가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이었다. 소어가 말했다. 울 필요는 없어. 난 화무결이 아냐.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난 동정하지 않아. 그는 탄식하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모르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일을 저지를 때엔 욕을 하고 여자가 일을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말이다. 철평고는 온몸을 떨면서 소리쳤다. 난 용서를 빌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를 빌지는. 소어와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좋아, 나도 내가 부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나를 배반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난 용서를 못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을 배반해도 용서를 빌지는 않을 거니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나를 배반했는가 하는 것이야. 무엇 때문에? 철평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너무 오만하고 이기주의이고 무엇이든지 남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남의 손에 죽기를 바라겠어요. 소호아는 한참 동안 넋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악에 받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었기에 나온 말이었다. 여인이 큰 소리로 말을 할수록 진실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일 거다. 어쩌면 내가 정말 너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르지. 철평고는 오히려 넋을 잃고 말았다. 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는 말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누구든 영원히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천하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순간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소호아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쩌면 너와 가까운 사람이 그들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를 배반했을 깨단. 그는 탄식을 하면서 계속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너를 나무랄 수는 없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여자들은 자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몇 마디의 말은 철평고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소호아가 이토록 남의 고충과 마음을 이해하는 줄을 몰랐다. 그녀는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통곡을 하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울고 싶었다. 소호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철평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알 거예요. 그러나 난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소호아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옥랑을 말하고 있느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말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소호아는 돌연 펄쩍 뛰면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좋아, 좋아. 강옥랑 같은 잡종을 위해 나를 팔아먹어. 너는 그 자식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느냐? 100번 이상 죽어야 할 놈이야. 철평고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소호아의 노기도 보통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면 난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를. 철평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누가 용서를 빌었어요? 소호아는 울부짖는 그녀를 보자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사실 너를 욕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식이 달콤한 말을 잘하기 때문이지. 너뿐 아니라 너보다 10배 이상 영리한 여자일지라도 그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지. 철평고는 아직까지 물속에 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소호아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웃으며 일어서서 호약사에게 말했다. 좋아, 당신은 과연 영리해서 움직이지를 않았군. 당신 같은 영리한 사람이 마누라를 맞이하면 불행한 일이오. 호약사가 탄식을 했다. 난 마누라가 없소. 소호아는 놀라면서 백부인을 바라보았다. 재미있군. 그렇다면 당신은 내 상상보다 더 영리하군. 그러나 저런 여자는 남자가 없다면 미쳐버릴 텐데 그의 남편은 어디에 있소? 그는 눈동자를 몇 번 굴리더니 즉각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그 늙은이는 강옥랑을 돌보고 있겠지? 바로 그렇소. 소호아는 몸을 가볍게 날려 호약사가 있는 돌 위로 올라섰다. 소호아는 웃으면서 백부인을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피부가 좋다니 흔치 않은 일이군. 당신은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 왜 나를 찾소? 백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영리하다면 한번 알아맞혀 보시지. 당신들은 비록 화무결을 잡았지만 그가 이화저복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나를 찾는 것이야. 당신들은 소행이 나 때문에 애태우는 것을 알고 나를 빌미로 소행을 협박하여 비밀을 알려는 것이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부인은 이미 얼굴색이 납덩이처럼 변하고 있었다. 그에게 알아맞히라고 했지만 그가 이토록 정확히 알아맞힐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소호아는 크게 웃었다. 이제야 나를 상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겠소? 백부인은 분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소호아는 말했다. 그러나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렇게 옷을 벗고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이건 당신이 남에게 자기의 나체를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거야. 어떤 미친놈들은 여자를 향해서 소변을 보기 좋아한다던데 당신의 병과 별 차이가 없군. 백부인은 입술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말로 소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소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길을 돌렸다. 물에 잠겨있던 철평고는 나오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물은 차가웠다. 그녀는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슬프고 부끄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이때 소어가 큰 소리로 호약사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이 철아가씨가 나와 어떤 사이인 줄 아시오? 호약사가 말을 받았다. 모르오. 그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나의 좋은 친구요. 그녀가 지금 물에 잠겨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소? 그가 갑작스레 이런 말을 하자 철평고는 자신이 기쁜지 놀라운지 알 수가 없었다. 호약사의 대답이 들려왔다. 각하는 필시 가슴이 아플 것이오. 소어는 노한 듯 소리쳤다. 내가 가슴이 아플 줄 알면서 왜 옷을 벗어 그녀에게 주지 않는 것이야. 호약사는 쓴웃음을 보였다. 그럼 나는? 산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하지만 죽은 시체가 옷을 입어 무엇하겠소. 호약사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그는 급히 옷을 벗어 철평고에게 던져주었다. 철평고는 그 옷을 받아들고 입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소어가 다시 호약사를 향해 말했다. 철아가씨가 옷을 입는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바라본다면 너의 누나를 파내겠다. 알았지? 호약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내가 그런 것이나 쳐다볼 기분이겠는가? 소어가 다시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하긴 뱃속에 냄새나는 독약이 있는데 100명의 여자가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볼 마음이 들겠어? 그러는 동안에 철평고는 옷을 모두 입었다. 소어는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옷을 다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호약사가 대답했다. 다 입었소. 소어는 고개를 돌리며 크게 노했다. 몰래 보았구나. 아니요. 몰래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 입었는지를 알았지? 제가. 소어는 한바탕 호쾌한 웃음을 웃었다. 사실 좀 훔쳐봤다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호약사는 소어를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실 그의 무술은 무림의 고수에 속했기 때문에 무림 중에 그를 이길 사람이 얼마 없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자 정말 생사를 걸고서라도 한번 싸우고 싶었다. 그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번민하고 있을 때 소어가 어깨를 툭 치더니 또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소. 병신만이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나에게 승복하는 것이 영리한 생각이야. 남들이 결코 당신을 업신여기지는 않을 것이오. 호약사는 한숨을 내쉬며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정말 얼르고 뺨치는 놈이로구나. 소어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한 가지 일만 해준다면 곧 해독약을 주겠소. 호약사는 쓴웃음을 보였다. 정말 나에게 해독약을 주지 않는다 해도 결국 해야 되지 않겠소? 하하, 그렇지. 그렇다면 명령을 들어야지요. 그녀의 남편에게 나를 안내해 주시오. 호약사는 화무결이 백상군의 손에 있는 것을 생각하자. 오히려 화무결로 협박을 하면 해독약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요. 좋아, 갑시다. 호약사는 백부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어하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그 돌집 가까이에 다다랐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어하는 돌연 손을 내밀어서 호약사의 손을 잡고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집안에 있는가? 그렇소. 소어하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집안에 3명이나 있다면서 왜 아무 소리도 없지? 철평고가 한마디 했다. 내가 우선 가보죠.
소호와는 다른 한 손으로 그녀를 잡고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그리 서두르는 것이지?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를 죽이지는 마세요. 왜 그를 살려두려는 것이지? 철평고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소호와는 여인의 눈물을 보자 탄식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자식이 빨리 죽을수록 너에게 좋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철평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인생은 이미 끝장이 났어요. 당신이 만약 그를 죽이면 난 살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소호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 자식이 이미 너를 깊숙이 속였구나. 그러나 나는 군자가 아니니 날 믿으면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당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 그 일을 죽이지는 않겠지요? 소호와는 돌연 호약사를 향해 무섭게 말했다. 그들에게 어서 나오라고 해. 들었어? 호약사는 헛기침을 하며 외쳤다. 백형 나오시오. 동생이 왔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을 울렸다. 그러나 여전히 조용할 뿐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번에는 소호와가 소리쳤다. 백씨, 너의 애교 넘치는 마누라가 나의 손에 잡혀 있다. 정 나오지 않는다면 마누라를 팔아버리겠다. 호약사는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내가 들어가 보겠소. 소호와는 생각을 거듭한 후 말했다. 좋아, 내가 먼저 들어가거라. 하지만 만약 허튼 수작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호약사는 탄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그는 문을 열자 강옥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백상궁과 화무결은 보이지 않았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92장 92. 어형과 강형의 만남. 호약사와 철평고는 의아한 생각에 동시에 놀랐다. 그러나 소호와는 강옥랑을 바라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강옥랑은 그를 바라보자 비굴한 웃음을 보였다. 알고 보니 어형이 오셨군요. 오래간만이군요. 소호와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누가 나를 너와 형제라고 하던가. 강옥랑이 말했다. 어형, 그러지 마시오. 우리는 한때 생사를 같이 하던 사이가 아니오? 소호와가 말했다. 애석하게도 그때 너를 죽이지 못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연대협이 어찌 너의 손에 죽었겠느냐? 그는 말을 하면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달려가 강옥랑의 얼굴을 후려쳤다. 강옥랑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얻어맞은 후 소리쳤다. 형, 좀 봐주시오. 나는 이미 병에 걸려 맞을 힘도 없소. 소호와는 더욱 노했다. 얻어맞기를 두려워한다면 왜 그런 악한 짓을 했지? 철평고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히 말리지를 못했다. 강옥랑이 소리쳤다. 나의 병이 완쾌된 후 다시 싸움을 합시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오. 소호와는 싸늘하게 웃었다. 누가 날더러 영웅이라더냐? 내가 만약 영웅이었다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는 다시 주먹을 들어 강옥랑을 후려쳤다. 철평고는 고개를 돌리고 차마 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소호와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일격에 그를 해치우지 않겠는가. 그것을 눈치챈 그녀는 마음이 아팠으나 한편 안심이 됐다. 강옥랑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평아, 왜 그를 말리지 않지? 너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니 그는 너의 말을 들을 거야. 너는 내가 죽는 걸 이대로 보고만 있겠느냐? 철평고가 탄식을 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훈을 받은 뒤 제발 마음을 좀 고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고친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강옥랑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좋다, 나를 죽여라.
내가 이맛살을 찌푸리면 사람이 아니다. 소호아가 말했다. 사나이 행세를 하려고. 좋아, 더 때려주지. 강옥랑은 여전히 크게 웃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죽이면 다시는 화무결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소호아의 주먹이 돌연 공중에서 멈추었다. 새삼 그제야 백상군과 화무결이 집안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강옥랑은 크게 웃었다. 왜 안 때리시오? 소호아는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화무결은 어디에 있지? 강옥랑이 물었다. 그를 만나고 싶소? 소호아가 말했다. 어서 말을 하지 않겠느냐? 강옥랑이 말했다. 그를 만나고 싶다면 공손히 나에게 부탁을 해야지. 소호아는 다시 주먹을 쥐며 말했다. 잡종 같은 놈,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해? 강옥랑이 말했다. 좋소. 때리시오. 그러나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오. 당신이 나라면 얻어맞고도 말을 하겠소? 소호아는 돌연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다. 내가 때렸어? 내가 언제 때렸지? 그는 강옥랑의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일으켰다. 강영, 오래간만이오. 요즘 어떻소? 강옥랑은 껄껄 웃었다. 좋아요. 다만 방금은 미친 개에게 물렸었지. 소호아도 크게 웃었다. 미친 개는 미친 개만 문다고 하던데 강영은 미치지도 않았고 개도 아니면서 어찌 미친 개에게 물렸소? 강옥랑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보았군요. 소호아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강영은 나를 너무 그리워했는지 눈이 빨개지도록 운 것 같은데. 혹시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강옥랑이 말했다. 그렇소. 나는 어형의 근황이 궁금했소. 혹시 정신병에 걸리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애태웠지요. 하하, 가슴이 탔어요. 소호아가 말했다. 나는 그렇고 강영 같은 사람은 필시 아무 병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 강영은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땅에 앉아 떨고 있군요. 두 사람은 서로 노래를 부르듯 얘기했다. 호약사는 한쪽에서 그들이 하는 짓을 바라보다가 어이가 없었던지 쓴웃음을 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재미있군. 내가 아는 놈들 중에 꽤 말을 잘한다고 뻐기던 놈도 이 두 소년에 비하면 천지 차이야. 소호아가 다시 말했다. 이렇게 적막한 곳에 혼자 있었으니 혹시 귀신이 찾아올까 두렵지는 않았소? 강옥랑이 말했다. 그건 어형이 걱정할 필요가 없소. 요즘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 만약 귀신이 찾아오면 팔아서 몇 냥의 은과 바꾸어 술을 먹겠소. 더군다나 조금 전까지도 나는 혼자 여기에 앉아있지는 않았었소. 소호아가 물었다. 누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오? 강옥랑이 말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씨인데 어형도 알 텐데요? 소호아가 말했다. 화무결인가? 강옥랑이 웃음을 보였다. 바로 그놈이오. 소호아가 물었다. 나도 그를 찾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소? 강옥랑이 말했다. 저는 어형과 그가 맞서게 될 것을 알고 그가 당신을 괴롭힐까봐 죽이려고 했소. 소호아가 껄껄 웃어댔다. 강영이 그를 죽이면 나에게는 편리한 일이지요. 살인은 피곤한 일이니까. 강옥랑도 껄껄 웃어댔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직접 그를 죽여봐야 별 이득될 것도 없어서 그에게 약을 먹였지요. 호약사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백상군도 너의 약을 먹었느냐? 강옥랑이 대답했다. 많이 먹지는 않았으니까 3일 내지 5일이면 깨어날 수 있을 것이요. 3일 내지 5일 동안 졸도할 정도의 약이면 깨어나도 병신이 아니면 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소호아는 누나를 돌리며 돌연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철평고와 호약사는 그들이 왜 웃고 있는지 영문도 몰랐다. 소호아는 배를 매만지며 말했다. 재미있어. 배가 터질 것 같군. 강옥랑도 크게 웃으며 말했다. 화공자와 백상군이 나의 한 줌 하얀 가루약으로 까무러치다니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소아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웃었다. 내가 웃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야. 강옥랑이 물었다. 그럼 어영은 왜 웃고 있는 거요? 소아는 갑작스레 웃음을 그치고 강옥랑을 쏘아보며 말했다. 강영은 곧 죽을 사람처럼 힘이 없는데 어찌 7, 80근의 남자를 업어 감출 수 있겠소. 정말 웃기는군. 호약사도 그제야 생각했다. 그렇지. 소아를 속이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 아니군. 그러나 강옥랑은 여전히 유유자적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겠소? 백상군이 화공자를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갔단 말이오?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재미있는 일이지. 소아가 말했다. 그렇지, 산책을 간다 해도 너를 데리고 나갔을 거야. 어찌 너를 혼자 여기에 놓아두었겠나? 강옥랑이 말했다. 잘 아는군요. 소아가 말했다. 그러나 만약 화무결이 도망친다면 그 백씨가 쫓아가지 않을까? 강옥랑이 말했다. 물론이죠. 소아가 말했다. 그 정도의 일이라면 너를 버려두고 가겠지? 강옥랑이 말했다. 어형은 과연 상상력이 풍부하군요. 하지만 화공자는 소아하는 애가 타서 말을 되받아 물었다. 화공자가 어떻게 됐지? 강옥랑이 말했다. 이분호 선생에게 물어보시오. 화공자가 걸을 수 있는가를? 소아하는 호약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말해보시오. 호약사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화공자는 비단 혈도가 점해졌을 뿐만 아니라 큰 타격을 받고 제정신이 아니오.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소. 소아하는 고개를 비틀고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계속 치면서 웃음을 참으려는지 쿡쿡 거렸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당신에게 당했단 말이오? 강옥랑이 말했다. 흐흐, 그렇지요. 순간 소아의 눈에서 빛이 반짝했다. 정말 내가 그들을 업고 갔단 말이냐? 강옥랑이 말했다. 나의 병은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요. 발작을 할 땐 온몸이 뒤틀려서 내장이 터질 정도로 괴롭지만 발작하지 않을 땐 좀 힘들기는 해도 사람쯤은 업을 수가 있어. 소아는 호약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옥랑은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내 말이 맞죠? 소아가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군. 하지만 넌 왜 돌아왔지? 몸이 가려워서 얻어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냐? 강옥랑이 말했다. 평화가 아직 그들의 손에 있는데 어찌 갈 수가 있겠소? 어형이 와서 나를 죽인다 해도 여기서 평화를 만나야지요. 소아는 빙그레 웃었다. 강옥랑이 언제부터 그런 다정한 사람이 되었지? 재미있군. 철평고는 벌써 강옥랑에게 매달려 울기 시작했다. 소아는 탄식을 한 뒤 중얼거렸다. 병신 같은 계집애. 방귀에서 향내가 난다 해도 그의 말을 믿어볼 작정인가? 그는 도대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자에게 반하기만 하면 분명히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고 싶어 하는 것이다. 철평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상처가 어때요? 아파요? 강옥랑은 가볍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보면 아프지 않게 되는구나. 철평고가 말했다. 그러나 나안. 강옥랑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내가 일부러 내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난 알아. 너를 이해하지. 소아가 이들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돌연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됐어. 보기도 싫어. 너희들의 연극은 언제나 끝나지. 강옥랑이 말했다. 무슨 분부라도 있어. 소아가 말했다. 지금 물건이 너의 손에 있으니 내가 주인이야. 무슨 조건인지 말을 해봐라. 강옥랑은 서서히 웃으며 말했다. 어형은 내가 병을 어디서 얻게 됐는지 아시오? 소아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다. 혹시 소행이? 강옥랑이 말했다. 그렇소. 나의 병은 소아가씨가 준 것이오. 형은 그 아가씨와 친하다죠? 소아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모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겠느냐?
강옥랑이 말했다. 만약 어형이 소 아가씨를 찾아가 나의 병을 치료해주겠다면 나도 곧 화공자를 찾아 그의 병을 치료해드리겠소. 소어가 물었다. 소행이 만일 거절한다면? 강옥랑이 말했다. 천하에 어형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소? 소어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여인, 아, 내가 한 명의 여자도 모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강옥랑은 입가에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허락하는 것이요? 소어가 말했다. 좋아, 가자. 이때 호약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안 가는 것이 좋겠소. 강옥랑은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왜? 호약사가 말했다. 소아가씨는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요. 강옥랑은 놀라며 양미간을 찌푸렸다. 어찌 그녀가 곧 여기에 올 줄을 아시오? 호약사가 말했다. 소아가씨는 소어공자에 대해 정이 깊으니 소어공자가 떠난 이상 찾아 나섰을 것이요. 강옥랑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어형의 마력이 과연 대단하군요. 그런 그는 다시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나 꼭 여기를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소? 호약사가 말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소. 필시 찾아올 테니까. 강옥랑은 생각을 거듭한 후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지. 어형으로 그녀를 협박할 생각이었으니까 필시 약간의 흔적을 남겨 그녀를 찾아오게 했겠지? 소어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녀를 기다리도록 하지. 백부인이 돌 위에서 겨우 조금씩 몸을 움직여 폭포줄기의 힘으로 혈도를 풀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경공을 써서 몸을 날릴 수도 없었으며 헤엄을 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돌연 맞은편의 잡초 속에서 한 쌍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부인은 재빨리 가슴을 위로 내밀고 애교 있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자식,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느냐? 그 사람은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백부인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눈에 뭐가 생길까 걱정하지 않는다면 아예 나와서 보라고. 가련한 녀석, 여자가 목욕하는 것도 보지 못했으니 꽤 심심하게 살았겠군. 그 사람이 돌연 말했다. 나도 여자예요. 그는 말을 하면서 풀숲에서 일어섰다. 옷은 지저분했지만 몸매는 아름다웠다. 백부인은 약간 실망했다. 백부인은 그녀의 가냘픈 허리며 튀어나온 가슴과 긴 다리를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이구나. 눈이 멀었다 해도 할 말이 없군. 먼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외진 곳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 소녀는 멍하니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다. 난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백부인은 물었다. 이 부근에 사는 사람은 내가 모두 알고 있지. 아가씨는 누구를 찾지?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탄식을 했다. 당신은 그 일을 모를 거예요. 하여튼간에 깊은 산속에 들어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이었다. 만약 평상시였다면 백부인은 그 사유를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을 돌볼 틈도 없는데 어찌 남의 비밀을 알아볼 심정이 있겠는가? 그 소녀는 서서히 몸을 돌리더니 생각에 빠져 멍하니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부인은 급히 소리쳐 불러 세웠다. 아가씨, 아가씨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겠어? 소녀는 주저하며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백부인은 여전히 웃음을 보이며 다시 말했다. 남자들은 종종 우연히 만난 사람과 깊은 우정을 맺기도 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여자의 마음이 너무 좁은 탓일까? 소녀는 얼굴을 붉히더니 뒤로 돌아서 입을 열었다. 나의 이름은 철심란이에요. 철심란은 개울 옆에 주저앉았다. 이 며칠 동안 그녀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소어와 화무결을 찾아 온 산천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들을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철심란은 며칠 만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자 약간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밑이 다른 신발을 벗고 발을 물속에 담갔다. 오랫동안 걸어다녀 피곤했던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자 그녀는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을 느꼈다. 그녀는 가볍게 신음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백부인이 그녀의 태도를 살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처럼 시원하게 목욕을 하지 그래. 철심나는 눈을 뜨며 얼굴을 붉혔다. 여기서 목욕을 해요? 왜? 철심나는 시원한 물을 바라보자 마음이 움직였으나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여기선 나는 매일 한 번씩 이곳에서 목욕을 하지만 너 이외에 다른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 철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이곳에는 사람이 오지 않나요? 사람이 자주 온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욕을 하겠어? 철심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난 역시 발이나 씻는 것이 좋겠어요. 백부인은 애교 있게 웃으며 말했다.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자인 줄을 몰라. 철심나는 말했다. 장님이라 해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백부인은 말했다. 눈을 감을 테니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와요. 나는 보지 않을 테니까. 철심나는 여전히 주저했다. 백부인은 이미 눈을 감고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두려워? 철심나는 다시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몸이 가려웠다. 백부인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됐어? 철심난이 급히 말을 받았다. 아직 눈을 뜨지 마세요. 그녀는 풀숲으로 숨어 급히 말을 받았다. 비록 그녀는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으나 볼이 붉게 상기됐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옷을 벗은 그녀는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원한 물이 그녀의 몸을 포옹했다. 그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거짓없이 웃었다. 됐어요. 백부인이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으냐? 철심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백부인은 말했다. 좋아, 나도 물속으로 내려갈 테니 나를 좀 도와줘. 그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양다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만약 그녀를 부축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물살에 떠내려갈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철심나는 그녀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가려는 것이에요? 백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서 있을 테니 안심하고 목욕을 해요. 철심난이 말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마세요. 백부인이 말했다. 너 같은 미인이 목욕을 하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어? 철심나는 귀까지 붉어졌다. 백부인이 그녀의 부축을 받아 무트로 올라섰다. 좋아, 옷을 입어야겠군. 철심나는 눈을 감고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백부인의 유혹적인 육체를 보기가 민망했다. 그녀는 여자의 육체가 비단 남자에게 유혹이 될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백부인은 그녀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이 비록 더러웠지만 입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다. 전라로 거리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철심나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백부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옷은 품질은 좋지만 너무 헝것이 됐구나. 철심나는 급히 눈을 떴다. 순간 얼굴이 노랗게 변해버렸다. 어째서 내 옷을 입는 것이죠? 백부인이 말했다. 내가 너의 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의 옷을 입겠어? 철심난이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의 것은? 백부인이 말했다. 난 옷이 없기 때문에 널더러 목욕을 하라고 했던 거야. 좀 더러워도 상관없지. 철심난의 목소리는 떨려왔다. 당신이 내 옷을 입고 가면 난 어떻게 하죠? 백부인이 말했다. 여기서 좀 더 씻어라.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이 적은 수는 아니니까. 비록 모두가 남자이긴 하지만 남자들이라고 모두 새 꼴은 아니지. 어쩌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옷을 빌려줄지도 몰라. 철심나는 너무나 다급해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백부인은 유유히 웃으며 말했다. 남자의 바지를 입어본 적이 있나?
비록 크긴 해도 넓어서 바람이 잘 통하니 좋을 거야. 철심란이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야. 빨리 옷을 내놓아라. 그녀는 금방이라도 물에서 뛰어나올 것 같았다. 백부인은 박수를 치며 놀려댔다. 사람들아, 이리 와 봐요. 이 여자는 옷을 입지 않았군요. 철심란은 물속에서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당신 적어도 나에게 하나쯤은 남겨줘야지. 그러나 백부인은 그녀를 상관하지 않고 웃음소리를 남기며 훌쩍 떠나버렸다. 철심란은 분노한 나머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욕을 해댔다. 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암캐이고. 백부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웃으며 말했다. 싫도록 욕해라. 그러면 부근의 남자들이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철심란은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물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었다.